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주입니다. 오늘은 정말 요청이 많았던 교대 입시 Q&A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미리 인스타랑 커뮤니티를 통해서 질문들을 받아와봤고 그러면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일단 첫 번째 수시원서 6장 관련해서 질문이 많아서 그것부터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고려대, 한양대, 성균관대는 다 셋 다 학추,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썼고 춘천교대는 교직적 인성인재기 전형, 경인교대는 교직적성 전형, 그리고 서울교대는 교직 인성 우수자 전형, 이렇게 교대 3개는 모두 종합 전형으로 수시원서를 썼습니다. 이렇게 6장을 쓴 이유는 자소서를 쓰기 싫어서 이렇게 요리조리 피해서 이렇게 6장을 썼습니다. 그 다음에 교대를 선택하게 된 이유랑 계기. 정말 막연하게 초등학교 6학년 때 선생님이 너무 좋으신 분이어서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고등학교 때까지 쭉 초등교사를 꿈꿔왔었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좋아하기도 하고 소통하는 걸 좋아해서 제 초등학교 6학년 때 선생님처럼 아이들과 잘 소통하는 선생님이 되겠어 라는 목표를 가지고 교대에 입학하게 되었는데, 수업을 받은 지 한 3주 된 인간으로서 지금은 진로를 고민 중입니다. 정말 질문이 많았던 학년별 성적이랑 정규 석차. 일단 첫 번째, 정규 석차는 저도 모릅니다. 선생님들이 말씀을 안 해주시기도 하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정규 석차를 알았던 이유가 담임 선생님이 알려주셨어요. 학년별 성적 제가 말씀드릴까 만드릴까 진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이 지훈이 성적 이거밖에 안 돼요 라고 그런 말이 있으면 영상에서 이건 통으로 삭제하다. 일단 1학년 때는 1.23 정도였고요. 2학년 때 진짜 레전드를 찍었는데 2.1로 떨어졌었습니다. 제가 그때 굉장한 우울감과 약간 절망감에 빠졌을 시기인데 내신이 1 단위로 떨어지기 참 힘든데 제가 그걸 해냈어요. 그리고 3학년 때는 1.0. 저는 그래서 나이키의 성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거랑 관련돼서 혹시 내신 상승 곡선이 아니면 타격이 있나요? 뭐 이런 질문들도 많았는데 저는 상승 곡선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완전 떨어지고 훅 올라간 그거여서 자소서가 없는 전형이라면 정말 상관이 없고 자소서가 있는 전형이면 그걸 토대로 뭐 스토리를 만들거나 타격 없습니다. 내신이 어느 정도여야 합격하나요? 저도 자세히 알 수가 없는 정보인데요. 그래도 네이버에 치면은 합격한 내신 평균이랑 하향 70% 나오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실제로 작년에는 1차 서류 합격 여부가 나오고 수만이에 정말 난리가 났었어요. 3년 내신 평균 1.3, 뭐 1.4 이런 친구들이 떨어지고 1.8인데 붙었어요 하는 친구들도 많았어요. 오히려 성적보다는 생기부가 더 중요하지 않나 라는 저의 개인적인 견해를 전해드립니다. 언니 교대 라이프 어때요? 재밌어요? 저도 몰라요. 저희 3월 전면 비대면이어서 줌 수업밖에 안 하고 학교 3번 갔나? 그래서 몰라요. 저도 몰라요. 여러분들이랑 똑같아요. 풀리면 꼭 알려드릴게요. 교대 가서 어느 과로 갔나요? 교대는 초등교육 단일과고 거기에 세부적인 전공 13개로 나뉘어져서 그냥 작은 부서를 이룬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저는 미술과로 갔습니다. 대학 붙으면 1지망부터 13지망까지 다 찍어서 뽑히는 기준은 아마 성적 플러스 면접 순위 학교에서 알아서 정해주시더라고요. 언니는 생기부 내용을 어떻게 채웠나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저의 생기부를 이렇게 뽑았어요. 이거는 경순을 떨고 모고가 아니라 저는 제가 생각하기엔 제 생기부가 좋지 못한 생기부라고 생각을 해요. 엄청 안 좋다 이거라기보다는 이 언니를 따라야겠어. 우와 대 정도는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 했는지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참고만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고등학교 1학년 세특을 제가 이렇게 딱 살펴본 결과 전문적인 지식이나 탐구를 했다고 볼 순 없고 이 친구 뭐 진로는 뭔지 모르겠고 잘 모르겠지만 활동은 열심히 하고 할 건 다 하는 참여하고 인성은 괜찮은 이런 친구다를 알 수 있는 정말 전형적인 세특입니다. 2학년 때 세특은 올 이과예요. 정말 올 이과. 제가 약대랑 화학이랑 생명에 맞춰서 전 과목을 다 그 위주로 썼더라고요. 1학년 때 지식들이 좀 빠져있으니까 보충하기 위해서 좀 세부적인 지식이랑 탐구 위주로 세특을 작성을 했던 것 같습니다. 교육 아동 전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3학년은 대부분 교사 관련이긴 하지만 심화 수학 화투 생투에는 과학 관련 내용, 순수 지식에 관한 내용이 많이 적혀져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1학년 때는 뭐 하는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하는 친구, 2학년 때는 갑자기 화학 생명에 불타는 의지를 보이는 친구, 그리고 3학년 때는 교사랑 과학 섞여져 있는 친구. 그 자율활동 다 빼고 딱 그 세특에는 그렇게 적혀 있었다. 요 말씀.
세특을 어떻게 작성하냐, 이런 내용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 방향을 잘 못 잡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써주세요 해서 선생님이 그렇게 써주시는 것도 아니고 2, 3학년 때는 웬만해선 다 보고서를 제출해서 선생님들이 그걸 기반으로 생기부를 쓰셨고, 그래서 1학년 때는 저도 뭣도 모르고 보고서 이런 거 작성해서 제출하지 않았고요. 뭘 몰랐습니다. 이거 세특에 들어갈 내용들이니까 자 작성해 뿌려요. 그러면 그냥 그때 써서 제출했던 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이 생기부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친구들은 꼭 보고서나 학교에 따로 양식이 있을 거예요. 선생님들에게 물어보세요. 그대로 적어서 각 과목별 선생님들에게 그걸 제출하면 되고, 보고서를 제출할 때 핵심 키워드를 계속 반복해서 보고서를 쓰거나 중간중간에 세특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해라 하는 활동들은 진짜 정말 힘든 건 알겠지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풍부한 생기부를 얻을 수 있어요. 보고서 하나만 작성했다 해서 선생님이 그 보고서를 갖고 5, 6줄을 써주시진 않거든요. 여러 활동을 해야 조금씩 살이 붙어서 쫙 이렇게 예쁘게 써진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탐구해서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선생님께 드리는 겁니다. 지호님은 동아리 어디 들어가셨나요? 1학년 때는 교육연구 동아리. 그래서 세특에는 교사랑 관련된 내용이 없지만 자율이랑 동아리 활동으로 제 꿈을 표출했던 것 같네요. 자율 동아리로는 시사 영상 제작 동아리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자율 동아리는 딱 이름명만 들어가기 때문에 네, 그리고 2학년 때는 이과생 과학 주제 탐구 동아리를 들어갔고, 자율 동아리로는 과학 시사 신문 제작반을 들어갔습니다. 3학년 때는 진로 탐구 동아리를 들어가게 되고, 자율 동아리는 시기를 놓치는 바람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는 동아리 시간에 올 자습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이건 모든 학교들이 다 그럴 거예요. 맨 마지막에 보고서 하나만 제출해서 선생님께 드리는 거거든요. 그 내용을 코로나 시대 교사에게 요구되는 역할에 관련된 보고서를 작성해서 선생님께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고등학교 1학년이나 3학년 때만 교사 관련 동아리를 했습니다. 생기부 자율 활동에는 뭐가 들어갔나요? 참여할 건 다 참여하고, 활동이라는 활동은 정말 열심히 해야 자율 활동이 채워지는 것 같아요. 제 생기부를 보니까 1학년 때는 1, 2학기 둘 다 또래 멘토링을 했어요. 나는 가르칠 수도 있고 가르침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를 어필하기 위해 또래 멘토링 1, 2학기 했던 거 들어갔고, 담임 선생님이 대토론회라는 중요한 학교 행사에 가야 생기부가 좀 빵빵해진다라는 뭐 그런 대토론회에 참여를 했는데 그게 들어갔고, 장애인식 교육 모시기 들어갔어요. 좀 선생님께서 좀 예쁘게 잘 써주셨어요. 저처럼 장애인식 교육 막 틀어줘서 야 소감 제출해, 대부분 제출 안 하거든요. 대부분 다 자요 그때. 근데 그 틈에 잘 작성해서 제출하면 이런 식으로 자율 활동에도 들어가기 때문에 꼭 작성하십시오. 그리고 때는 제가 부회장을 했어요. 부회장 관련된 제가 무슨 활동을 했는지. 별빛 독서 마라톤 완주다. 와 이건 진짜 좀 멋있다 지금 생각해보자. 1, 2학기 둘 다. 한 달에 한 권 책 읽어서 뭐 쓰고 영상 찍어서 제출하고 뭐 그런 거.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또래 학습 멘토링. 또래 멘토링 1, 2학기 둘 다 했나? 이제 생명과학 분야 전문가와 함께하는 과학기술 드림톡 콘서트 신약 개발 관련. 그리고 마지막 3학년 때 1학기 내용만 생기부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담임 선생님께서 제가 1학기 때 반장이 안 됐어요. 2학기 학급 회장으로서 활동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써주셨더라고요. 학생 원격 수업 교육 관련 보고서를 제가 제출했었어요. 그래서 그거 관련 들어가고 1인 1책 추천하기 활동 심리학 교실을 부탁해 라는 책을 추천은 안 했지만 교내 생활 안전 학생 인권 교육 토론을 했다고 뭐 그런 식으로 들어가는데 저는 그건 기억이 안 나요. 자율 활동이 빵빵해지려면 담임 선생님에게 따로 뭘 제출하거나 담임 선생님이 그럼 뭐 이렇게 해서 제출해라 그런 거 제출하시고 학교 행사 열심히 참여하시고 그리고 독서 어디 보자 자기 진로랑 별개로 각 과목마다 한 학기에 2권씩 정도 그 과목에 맞는 책을 쓰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 보시면 공통칸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담임 선생님께 제출하는 도서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자기 진로랑 관련된 책을 써 넣어주시면 좋겠다. 언니 생기부 질에 만족하나요? 지극히 평범한 생기부인 것 같아요. 고등학교가 진짜 재밌긴 했는데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은 이유가 이 생기부를 채우기
위해서 체력이 정말 딸리고 할 게 정말 많고 성적도 챙기고 활동들을 다 하니까 제가 제 생기부를 싫어하는 이유 중 하나가 고등학교 때가 떠올려서거든요. 이 약물고 열심히 한 그런 추억이라 해야 되나? 그 일들이 생각나서 제 생기부를 보기 싫거든요. 수시 원서 상장 넣을 때도 상장이 없어서 막 긁어 모아서 제출을 했었는데 그냥 무난무난한 생기부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이거야. 1차 서류 합격하잖아요? 그 다음에 2차는 무조건 면접이야. 제가 생각했을 땐 그래요. 이 생기부로 교대를 합격할 수 없었을... 면접 관련 얘기 나와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접 관련해서 썰이라던가 뭐 꿀팁, 자세한 거는 제가 따로 면접 시즌에 올릴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생기부랑 자소서 기반 질의응답 면접은 아예 없었고 오로지 제시문 면접만 있었습니다. 심지어 서울교대에서는 제시문 면접에서 추가 질문도 안 했어요. 지금은 별로 면접이 중요한 시즌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고, 결론은 1차 서류 면접을 합격한 이상 대부분 면접으로 결정이 난다. 교대생들은 대부분 문과던데 이과면 불이익이 있나요? 아니요. 저는 오히려 이과여서 조금 더 장점이 조금 더 큰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과 지식을 조금 더 뽐낼 수 있고 다양한 과목을 내가 공부했다라는 거를 알릴 수 있지 않을까. 내가 문과다, 내가 이과다 해서 어떠한 불이익이 끼치진 않습니다. 임원 활동 안 하면 큰 지장이 있을까요? 지장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2학년 때 부반장 딱 한 번 하고 아예 못했어요. 3학년 때는 그냥 선생님께서, 물론 제가 2학기 반장 노릇을 조금 하긴 했지만 생기부에다가 2학기 반장으로서 활동을 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딱 해서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봉사활동 관련해서 질문들도 많았더라고요. 저는 지역아동센터에서 봉사를 했고 저는 119시간을 봉사를 했습니다. 1학년 때 제 영혼의 반을 갈아 넣었을 정도로 상상하고 싶지 않은데 방학 내내 거기서 살았던 것 같아요. 2학년 때는 가끔 가고 3학년 때는 거의 못 갔어요. 봉사활동을 많이 한 것보다 꾸준히 간 게 더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1학년 때 기 중에도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가서 이렇게 여러 번 찍히게끔 했습니다. 이건 교대랑 별개로 대학이랑 학과 관련해서 고등학교 3학년 수시원서 접수할 때 100% 학교에서는 높은 학교를 쓰고 낮은 학과를 써라 라고 말을 할 거예요. 100%는 아니겠지만 좋은 학교를 보내려고 하는 이유는 입시 산출을 할 때 뭐 좀 위상 높이려고 약간 그러려고 높은 학교를 보내려는 선생님들이 많을 거예요. 거기에 휘둘리지 말고 자기가 원하는 학과에 갔으면 좋겠어요. 요즘 세대는 학교보다 학과거든요. 안 좋은 학과 가면 복수 전공을 하거나 편입을 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뭐 나는 진짜 무조건 좋은 학교 가고 싶다 하면 뭐 낮은 학과를 써서 지원을 하겠지만 웬만해서는 자기가 원하는 학과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취업도 안 되는 시대에서는 교대랑 다른 분야를 챙기고 싶은데 생기부는 어떻게 채워나가야 할까요? 딱 제 고민이었는데 웬만하면 이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주변에서도 다 그렇게 말릴 거예요. 만약에 의사가 되고 싶다 하면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생기부를 의사에만 맞추지 말고 생명화학으로 맞추고 1학년, 2학년, 3학년 가면 갈수록 이렇게 좁혀나가세요. 세부적인 폭을. 1학년 때부터 의사를 해버리면 갑자기 2학년 때 진로가 바뀌었다 해봐요. 그럼 제가 그래도 그나마 1학년 때 채특에 녹여져 있던 진로가 세부적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학년 때 만약에 내가 완전 교사로 박아버렸다면 2학년 때 약대로 틀기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1학년 때 그렇게 폭을 의도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넓혀놨기 때문에 2학년 때 조금 이렇게 좁혀나갈 수 있었던 거지. 만약에 정말 다른 분야를 함께 섞고 싶다면 좀 넓게, 폭을 넓게 잡아서 채특을 써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웬만하면 이렇게 하지 말라고 말리는 이유가 이 새끼가 어디를 가고 싶은 건지 의사가 되고 싶은 의욕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잘 판가름이 안 나기 때문에 사범대 관련 질문들도 조금 있었는데 전 사범대에는 아예 생각이 없었고 관심 자체가 없어가지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이렇게 해서 제가 맛이 갈 정도로 열심히 설명을 해드렸는데 어떠셨나요? 도움이 됐을랑가? 진짜 도움 하나도 안 됐었으면 어떡하지? 안 되는데. 교대 워너비 친구들이 이 영상을 보고 있을 테니까 조언 하나 말씀드리자면 채특을 채울 때 교사, 모든 채특을 다 교사랑 연관 짓는 행동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학은 과학 관련해서도 풍부하게 쓰고 생윤 관련해서도 충분히 쓰고 수학 관련해서도 수학 관련 여러 분야를 이렇게 짬뽕해서 채특을 쓰는 게 좋다.
결국에 초등교사는 모든 과목을 다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사람인데 교사 관련해서만 작성을 하는 것보단 다양한 과목을 잘한다를 어필을 하는 게 더 좋겠죠? 이렇게 해서 교대 입시 관련해서 Q&A를 찍어봤는데 진짜 제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이 영상을 봤는데도 부족하다 하면 댓글 달아주세요. 그러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대 입시생 워너비들 화이팅! 안녕!